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임이 처한 위기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석 호주 대사가 들어왔고 황상민 전 시민사회수석에 이미 끝났고 문제가 그래서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선거 2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그것보다 좀 더 짧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슨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막말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과거라는 게 몇 년 전이 아니라 불과 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선거에서 여러분들 민심이 왕입니다.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거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불과 한 열흘 전까지는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지금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까놓고 보면 각 지역별로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렵다. 어디서 제일 어렵냐? 당연하게도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어렵다. 인천, 경기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다, 우세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불과 한 열흘 일주일 사이에 확 무너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국내임이 웬만하면 다 이기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 그런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로 들자면 동작을 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굽니까? 류삼영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고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류삼영과 나경원과 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서 10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초접전 상황입니다. 무슨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지율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10몇 퍼센트 차이 났던 그 격차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경쟁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저조한 지지율의 류삼영이 갑자기 어디서 각성을 해가지고 아니면 변신을 해서 지지율을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돌발 변수가 악재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실에 있다. 한동훈한테 있다. 한동훈 비대위한테 있다. 또는 각 지역구 후보들한테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떨어졌다. 급락했다.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이란 건 뭡니까?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만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와 이 국내힘,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국내힘, 이게 다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이 민심에 반하는 또는 민심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누가 잘못했다, 누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잘못했고 이 잘못들이 이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겠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쳤고 그게 결국에는 불과 열흘 일주일 사이에 국내임 지지율을 이렇게나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의뢰장 KBS, 조사 기관은 한국리서치, 조사 기간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뭡니까? 이 이종섭 호주대사, 그 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 문제로 아주 떠들썩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통령실과 비대위가,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충돌하고,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자들도 이 대통령실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거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지금 막강한 경쟁자가 있고,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또 조국당이라고 또 지금 떠오르는 그 당이 있는데, 이 문재인의 후예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 안에서 또 이렇게 싸우게 되니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성향 또는 보수 성향 국내인 지지층은 풀이 꺾이고 사기가 죽고, 결국에는 에이구 이번에도 망했나 보다 하고 나 투표 안 해. 심지어는 여론조사에도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놓고 또 진보 과표집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는 투표할 마음이 있어서 여론조사에도 임했지만, 지금은 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해가지고 나는 투표도 안 하고 난 정치에 관심 끊는다 해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소위 샤이 보수입니다. 뭐 진보 과표집도 아니고 지금 이게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표날에 갔을 때도 실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투표날에 다들 나오시겠지만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냐? 대체 뭘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각각의 그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크기는 3,000명,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 응답률은 15.4%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그 전국 단위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표본이 1,000명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게 무선 ARS 조사 방식일 경우에는 응답률이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온 것이고, 표본이 크고 신뢰도가 높고 표본 오차가 구간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률이 높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그 여론조사보다 상당히 양호하다, 우수하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봤습니다.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63%입니다. 그 전에 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2월 20일 발표한 그 기준으로 33, 36,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38이라는 그 수치가 발표됐을 때가 언제냐면 3월 11일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3월 11일 날 발표됐지만 실제 조사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 이종섭 호주 대사가 며칠 날 나갔습니까? 10일 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뭐 해외 도피다, 뭐다, 도주다, 이런 논란,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열흘 뒤에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실책을 한 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 토론회 하느라고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각지를 돌면서 지금 그 어떤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실수를 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진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비례대표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19일 그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 해당 조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8에서 33까지 떨어져야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 이것뿐이나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운영 평가, 이 지지율 급락, 이 구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인데 그대로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고 각 지역구 개인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경원 전 의원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경쟁력을 상실할 만큼 뭔가 실수를 저질렀고 뭔가 도덕적 흠결이 발견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은 똑같고 구도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폭락했느냐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선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이번 총선의 구도는 무엇이냐? 정권 지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 이종섭 문제가 터지기 전에, 비화되기 전에 정권 지원론 42, 정권 심판론 50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근데 이번에 봤더니 39에서 5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과 8%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5%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을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이 총선을 갖다가 기존에는 윤석열 지원, 윤석열 심판, 이게 심판이 조금 높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압도적으로 높다. 1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 이 열흘 사이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거 비례대표 투표 정당 이것도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월 11일 발표 기준 32%였는데 29%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같은 기간에 조국당은 17에서 21로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6에서 20으로 올랐습니다. 왜 이 두 당은 같은 기간에 4%포인트씩 올랐는데 국민의 미래는 3%포인트 떨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구 후보, 누구한테 어떤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전 조사에서 32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열흘 사이에 36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판세이지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122석이 달렸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기에서 각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1% 이 정도도 정말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 막 7%, 8%,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거 해볼 만한 게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32에서 36으로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35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열흘 전에는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2%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보다 4%포인트 뒤진다 그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4에서 38로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38에서 35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전국 252개, 253개 선거구에서 각자 다 아주 대형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현안이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지금 높다고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한다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언론 매체 기사가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 비싼 게 어제 오늘의 일이냐?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높다는 거는 이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항상 물가가 비쌌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은 싸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아주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풀어서라도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돈을 풀어서라도 이거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그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 소비자들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이 될 정도로 뭔가 지금 시행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물가, 집값 등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줄 것이다가 73%입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23%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또 여야 후보자의 논란이 되는 발언, 이게 영향을 줄 것이다. 68%. 영향 없다. 26%입니다. 거의 뭐 퍼센테이지가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서 이 막말 논란이 제기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그게 막말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조금 그렇다. 옹호해 주기가 좀 약간 민망하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투표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크게 68%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사태. 이거 영향 줄 것이다. 64. 영향 없을 것이다. 30. 근데 솔직히 이게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의견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증원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다가 이 표로서 자기의 이런 감정을 드러낼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잘한 것이다. 그러면 지지하는 마음에서 또 그 표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그 이슈가 상당히 지금 이번 선거에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딱 이렇게 하나만 딱 꼽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뭐냐? 영향을 줄 것 59%, 영향 없을 것 30%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이 3월 11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빠지고 그 다음에 총선 구도, 총선 인식이 기존의 8%포인트 차이에서 15%포인트 차이로 벌려진 거. 이게 또 원인이 무엇이며 비례대표 투표 정당 그 지지율 그게 또 국민의힘만 떨어지고 조국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이 올라간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 지지율도 마찬가지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 대체 지난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가도 있고 막말 논란도 있고 의대 정원 증원 사태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바로 이 표본 3,000명짜리 응답률 15%짜리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의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 그 추세를 보면 그렇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잘 여기서 판단을 하고 그걸 참고를 하고 남은 20일 이걸 갖다가 임해야 된다. 물론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